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맡은 이 주제가 너무나 거창하다고 하시는데, 원래 실력 없는 사람이 거창한 주제를 합니다. 보통 인간이 무의식으로 살아가는데, 특히 셰익스피어 작품, 비극 작품 속에서 비극이 등장인물이 왜 이러한 성격적 결함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이라든지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희비가 정해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뇌과학적인 것을 좀 생각해보고, 주로 아비담마 초기불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네. 그 다음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잠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여러분 문학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운명의 비극은 고대 그리스도이고, 또 셰익스피어 비극은 성격적 결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왕에 대해서도 좀 발표를 전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여왕도 이제 자만심이 많고, 또 그 말을 믿는 것이죠.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의 편견인데요.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을 믿고 또 굉장히 많은 탐욕과 진심, 성의는 마음 때문에 많이 이제 비극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셀로도 마찬가지로 질투심을 눈이 어둡고, 또 자기 자신이 출생이 좀 흑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열등감 같은 것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하고의 말을 그냥 믿게 되죠. 그래서 정결한 아내를 자기 죽이고 마감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가 적용됩니다. 탐하는 마음, 또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또 맥베스도 마찬가지고요. 맥베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길에 마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네, 왕이 되실 분이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도 어떤 자극받아서 생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한마디 말면 또 탐심이 일어나면서 마음을 심해하게 되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탐하는 마음으로서 전도몽상, 여기서 이제 뒤집어진 그런 잘못된 번뇌죠. 그래서 뇌과학에서는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해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한 번 이렇게 서로 점화된 그러한 뉴런들은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지금 주제하고 관련되냐면은,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든가 느낌을 갖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연결된 세포들, 뇌세포들이 강화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습관이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 굉장히 요즘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뇌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중독이라든지 강박관념이라든지 시달리는 사람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것은 뇌에서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편향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뇌,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선택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도 습관도 조건면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셰익스피어에 나온 비극의 주인공이 일어난 사람들은 보면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셰익스피어의 그런 나온 비극의 주인공뿐만 아니겠죠. 보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건 하지 않고 보통 대상을 바라보는 것만 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동원령이 내리기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한 곳에 직결되니까 즉 하이제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펜도치 하이제킹, 펜도치가 납치했다. 그럼 다른 것들은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힘을 쓰지 못하고 전두엽이 발휘를 하지 못하죠. 제일 중요한 총사령관인데. 그래서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아론백이라는 사람이 인지치료를 창시했는데, 알아차림이 꼭 치료라는 그런 것은 또 프리츠 펄스 게슈탈트 심리학 중에 나오지만, 그것으로서 치료가
저기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동적 사고를 파악하고 알아차린다. 내가 자동적으로 사고를 하는구나. 그래서 보면은 사라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알아차림. 자동적 사고에 우리가 다 매몰되어 있다는 거. 아론 맥의 이런 자동적 사고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논문하고 조금 내용이 좀 보강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여기 그 학회에다 말씀하시면 새로운 거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뇌가 현실을 왜곡하는 게 27가지가 나옵니다. 편견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빠pan차라는 것도 우리 문학에서도 희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대상에 대해서 희론을 한다. 즉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느끼거나 인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고에 우리가 조종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나를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고를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사고가 나를 휘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굴종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격이 형성되는가 경험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아비라는 것은 그때도 한번 제가 논문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뛰어난 그런 이유고 담마라는 것은 다르마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별집에서 이것은 부처님의 그 붓다의 그 경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전이 있고 계율이 있고 그 다음에 논장, 논. 이거 우리 논문 발표하는 그런 논문인데 이제 아비담마가 논장에 해당하죠. 근데 이제 아비담마는 주로 해체를 해서 봅니다. 모든 거를 다 하나씩 낱낱이 나눠서 봐요. 정신도 나눠서 보고 물질도 나눠서 보고 개념적 존재도 이렇게 온 이것을 해체해서 봅니다. 이것이 붓다의 그 탁월한 법인데요. 그 마음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데요. 지금 1초를 갖다가 1조 번으로 거기 그 순간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같이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보는 순간이 있고 듣는 순간이 있고 전부 다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머물고 무너지는, 사라지는 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여러 가지 그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관 이런 게 있는데 뭐 욕계라는 건 우리 지금 세상의 욕망, 색계는 약간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 좀 화내는 마음은 아직 있어요. 무색계는 물질은 다 사라지고요. 그런데도 아직 나라는 것이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출세관은 완전히 그 깨달음의 차원으로서 물질이 다 몸, 정신만이 있는 것이 무색계인데 출세관은 완전히 깨달음의 세계죠. 깨달은 자의 세계. 그다음에 마음으로서는 선심, 불선심, 과보심, 무표심. 이게 과보심이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을 불교에서는 전생에 얘기하는데 과보로서 받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왜 그렇게 그런 마음을 경향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꼭 낼까? 그것은 과거에 받은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번 생에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제 논문의 발표인데요. 근데 작용을 하는 또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나올 때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마음은 한순간에 한 가지씩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는 보는 순간, 들을 때는 들으는 순간, 먹을 때는 먹을 때 이런 순간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염기즉과 각지즉시라는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보면 사라진다. 이게 뭐냐면 한 생각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면 그 즉시 그것은 사라진다는 건데 왜 사라지느냐? 그 보고 있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갑자기 무슨 물리적으로 사라진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적에 그것을 자각할 때 그 자각하면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아니면 듣고 있구나 뭐뭐 하네 아니 뭐뭐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마음으로 되기 때문에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보는 마음이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나 몸을 보는 것이지 그 대상을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이제 이렇게 아비담마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89가지 또 121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음이 주체인데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고 고로 존재한다고 데카르트는 말했는데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냥 생각이 일어날 뿐이에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 그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서 일어나지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아미담마의 인식 과정을 망고의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망고가 이제 있는데 자기 그동안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망고가 딱 떨어졌어요. 그때 귀에서 딱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뜨고 봤어요. 그래서 아, 망고가 떨어졌구나. 손을 뻗어서 과일을 잡고 그것을 쥐어짜서 냄새를 맡아보고 아,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러면서 그 망고를 먹고 음미하고 다시 자게 된다. 이 상태를 인식 과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왕가라는, 좀 이거는 영어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바왕가라고 생명의 연속식이라고 말하는데 라이프 컨티넘 이렇게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한 번만 이런듯 전생에 자기가 전에 이거 대상을 경험했으면은 그 대상에 관계된 것은 금방 그것을 떠올려가지고 그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통 평상시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훈련하는 사람, 그 마음의 근육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주의력을 현명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데, 현명하게 기울이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탕진치로 끌리면서 대상에서 휘둘려서 평생을 그냥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선한 업을 짓지 않는다고 그러죠. 불선한 업을 짓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끄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든지 강박감이라든지 뭐 우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장애, 건뇌라는 것은 다 그렇게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과정이라는 것이 여기 좀 중요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인식과정에서 어떤 감각 대상이 나타날 때 그 대상을 알기 위해 일어나는 마음의 연습, 코그니티브 프로세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왕가의 흐름이라는데, 말이 바왕가라서 여러분께서 좀 그러는데 잠재의식이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왕가, 잠재의식이 우선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생에 죽어서 곧 이게 생애를 받을 때 의식을 받게 돼요. 그럴 때는 그 잠재의식이 있겠죠. 그런 잠재의식이 어떤 대상을 만나면 소리가 어서 탁 소리가 들리면은 그거를 인해서 한 번 정도는 그것이 그 전에 있는 잠재의식이 그냥 흐르고 있어요. 바로 그 대상을 인식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났기 때문에 동요가 돼요. 파도 치듯이 동요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식을 하기 위해서 끊어지어야 됩니다. 잠재의식 갖고는 의식이 안 돼요. 그래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오음은 전향이에요. 오음량은 5도어인데 눈, 귀, 코, 혀, 몸을 말해요. 안이, 비설심, 눈, 귀, 코, 혀, 몸으로 이렇게 전향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인식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눈으로 본다면 안식이 되고, 귀라면 이식, 비, 코, 그 다음에 설, 혀, 그 다음에 몸, 감촉, 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오문으로 눈, 귀, 코, 혀, 마음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는 마음으로서 그걸 다시 인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일단 여기 5가지 문, 오문, 5도어에 들어있을 때는 이제 우선 안식, 눈을 봐야 되니까. 그럼 이걸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아, 이게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받아들이고 조사를 하고 결정, 여기서 아, 이것은 뭐 날파리가 지나가는구나, 아니면 커다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든지,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이 마음이 다 뭐냐면은 과거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그동안에 제가 살았던 그러한 마음의 습대로 이걸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그 마음으로 해요. 과거에 살았던 그 습관, 하던 대로 자기가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 이게 비극의 주인공들은 전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을 뭐냐면 비극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결정할 때는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깁니다. 이거 조사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서는 알게 돼요. 여기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뭐 이름이나 뭐 그 사람이 생년 언제 만났고 내가 그런 것까지는 다 모르고, 여기서는 아, 사람을 만나서 그냥 딱 포착하는 그런,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거 그냥 안 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일단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일 것이냐 믿을 것이냐, 여기서 여기 결정이 일어나요. 오문에서 포착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완화가 되는데,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가 7 그 찰나인데요. 다른 거는 다 하나씩, 여기서 방황가는 이제 3번이 됐고, 이건 지나가는 흐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7분이 지속되는데, 결정을 내리는 여기 순간에서 내가
끌어들일 것인가 아니면 밀칠 것인가 여기서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쭈쭈쭈 다다다다다다 7번이 자원화가 돼요.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과거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가 정신을 차리면 지금 알아차리게 되면 여기서 알아차리면 제가 내가 탐을 내는구나 아니면 성을 내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여기서는 풀창만 하지만 잘 그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못하지만 이것이 한 여러 번 반복돼요. 이게 지금 5분이지만 눈으로 들어온 거 말고 나중에 의문으로 가거든요. 생각으로 갑니다. 꼭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감각으로 보는 거 다음에는 반드시 의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식하는 과정이 또 따라와요. 거기서는 물론 여기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이 없이 바로 방황가가 끊어지면서 바로 여기서 자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화가 7순간을 끌어들일 것이냐 받아들인다.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좋지도 싫지 않냐 이 세 가지를 여기서 그대로 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극의 주인공들 잘못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여기서 뭐냐면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이것이 과거의 마음이 특별히 잘못됐고요. 과거에 자기가 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생에서 수많은 생 동안 자기가 해왔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으로 그러한 눈으로 보고 그러한 귀로 듣고 그러한 맛으로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자원화 때는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계속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작용만 하기 때문에 여기는요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은 뭐냐면 이렇게 순간이 연속이 된 다음에는 바로 갑자기 잠재의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인식한 것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저장을 한다든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등록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방황가로 되는데 방황가가 다시 잠재의식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에서 있다가 인식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잠재의식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런 습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게 지나간 마음과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런 마음입니다. 자완화에서는 작용을 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과거의 마음에서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하고 여기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서 자기가 알아차리는 순간에 수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소심 아까 바와라는 것은 존재, 악라는 것은 도두를 말하는 팔다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의 주체가 뭐냐 그걸 설명하려니까 바왕가라는 생명력소심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왕가라는 것은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깊은 잠이라는 이런 것은 생명력소심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여기서 그 7번 연속해서 자완화가 일어나는데 속행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때 도덕적인 걸 비도덕적인 선악이 판단이 여기서 돼요. 저 업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설명을 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넘어가고요. 인식과정 이런 것은 속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7번 일어난다는 거 여기서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한 것을 7번 뚝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강화되는 것이죠. 이거는 근데 작은 대상은 등록이 되지 않고 큰 대상만 등록이 됩니다. 이건 유식학에서 제가 말한 건데 감촉이 일어난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이 일어나고 의도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도가 우리가 보통 아레아식에 그 불교에서는 아레아식이라고 말하는데 습기 그동안에 심어놓은 몸과 마음과 말에서 업을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제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종자에 의해서
그래서 전오식이 이제 음기 코의 몸이고, 육식은 마음이라고 하고, 칠식은 나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팔식은 그것이 존재가 쌓여있는 창고를 말합니다. 그 다음 힌두교에서도 아카식장이라 해서 모든 것이 다 저장되는 창고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업이라는 건 뭐냐면 의도를 말합니다. 의도.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는 것은 의도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라는 거, 너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려면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미리 작용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뇌에서 이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다음 아까 오문에서 일어난 다음에 의문에서 마음으로 이것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을 꼭 거친다는 겁니다. 인식이 일어난 다음에 잠재의식을 거치고 다시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럼 잠재의식이 뭐겠어요? 창고, 마음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업이 창고, 그 마음, 그 종자에 있겠죠? 그럼 이런 것은 자기가 보던 대로 행동하고 보던 대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향성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12억에서 자기가 모르고 있던 그 무명, 모르고 있는 것이 행으로서, 행동이나 의도로서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의식으로, 다운성의 의식으로서 재생연결식으로 의식으로 처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촉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잡아당기거나 밀치거나 가래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로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12억을 돌이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윗바사나라는 명상이 왜 치유적이냐? 그리고 불교에서는 오온을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오온을 바라보는 것이 윗바사나예요. 보통 이 오온을 바라보질 않아요. 왜냐?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질 않아요. 대상만 볼 뿐이죠. 근데 깨달은 공부를 하는 사람만, 수행하는 사람만 대상을 자기를 보거든요. 그럼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고 통찰 두 가지인데요. 오늘 말하고 있는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 오온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바라보는 건 뭐냐? 바라보는 것은 오온을 넘어 있다는 것이 여기 핵심이에요. 뭔가 오온만이 우리가 다라는데 몸과 마음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선 그 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승에서는 일심이라고 말하는데 그 커다란 마음, 뭐 순수의식이라고 하고 그것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윗바사나는 분리해서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념적용이 나오는데 몸, 느낌, 마음, 법은 여기서 정신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몸과 마음이 통제가 되는 거고 자기 통제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무명이 아니고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가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아까 보면 사라진다고 했죠. 볼 때는 그 보는 것은 그 몸과 마음에 끄달리는 그런 대상의식이 아니고 그걸 초월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일심, 이 모든 것을 만든 그 의식과 신과 부처의 그 의식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음챙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행위를 왜 하느냐, 행위 목적도 보고 적합하느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그 중독 이런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뻗쳐서 내가 담배를 가져갈 때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이 목적, 내가 하는 목적이 뭐지? 손을 뻗치는 이유. 그다음에 이거 적합한가? 내가 지금 이거 담배 피우려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라든지 어떤 습관이 있다면 그 담배 갖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 컨트롤 박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형처가 아까 말하는 신수신법 4가지 말합니다. 그럼 공정경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를 넘어선 자리로 보는 것이 윗바사나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통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의 2가지가 집중과 통찰인데, 통찰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너와 나를 넘어선 중도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띠입니다. 그럼 사띠는 뭐냐면 이러한 0의 자리, 제로의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게 수학 교수님 계시니까 이런 말씀 제가 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레벨을 붙여요. 감정에 자기 붙입니다. 내가 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구나. 지금 시간 없다 그러니까. 그럼 그것을 자기가 바라보는 자리로 하기 때문에 나를 넘어선 자리로 갑니다. 그럼 편도체는 그 굉장히 fight or flight 리스폰서를 해서 싸우거나 투쟁하거나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이거든요. 이 수준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로 상태가 되면 여기가 치유의 자리입니다. 근데 나나 너나 아니면 흥분돼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이게 탐진치나 이게 감정에 빠지면은 이게 대뇌가 작동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명상과 내과학에서도
이 명상을 하면 뇌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뇌의 혈류가 좋아지고요. 100%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돌핀도 물론 나오지만 여기서 베타, 알파파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붐이 일어났어요. 명상 붐이. 그래서 대학이나 뭐 초등학교 이런 데서 다 학교 과정에도 넣고 있어요. 영국 같은데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넣고 있어요. 너를 알아차려라. 네 어깨 위에 너를 아주 조롱하는 누군가 있다. 머리죠. 머리에서 자꾸만 에이 뭐 너는 어때 뭐 어때 이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듣지 말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무념무상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제로의 상태. 끄달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이것을 사띠라고 하는데요. 마음.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조명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모르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고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견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띠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뭐 하는구나, 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지루하네, 뭐뭐 하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그 사띠하고 비슷해. 이건 제가 알아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럼 서양 철학에서는 뭐가 다르냐? 서양 철학에서는 일심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 마음 모든 걸 일으키고 내가 대상에 반응한 그 위에 절대적인 이 세상을 만든 그런 마음이 하나 있다는 그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절대 자아라고 얘기해서 자아를 넘어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슈탈트에서도 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프리츠펄스가요. 그래서 이제 비능의자 개념 같은 건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알아차리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현상도 알아차리고 행위도 알아차리고. 그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뭐가 따라 중독되고 있다는 것을 그럼 알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서 멈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뇌과학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조금 불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그 인식 과정을 통해서 특히 촉행 과정에서 법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린다면은 이러한 그 속지 않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짧은 시간 동안 하느라고 좀 너무 수없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쪽의 그 동서 비교 문화에 대해서 전혀 무례 아닌데 사실 이 김 교수님의 그 명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게 조금 그 공통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갖다 이 세션을 맡게 됐는데요. 여기 지금 광범위한 욕을 했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이 뭘 느끼냐면 우리의 생각이 진짜 나냐 이걸 지금 조망하는 거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나다는 이런 그 새로운 명상법을 이것이 불교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불교의 어떤 많은 용어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쨌든 그 생각이 나고 내가 비극적인 생각을 하면 비극적인 내가 된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명상은 도대체 뭐냐? 이것을 그냥 단순한 서양 쪽의 어떤 그 심리학이나 이런 걸 갖고 마음이 어떠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조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서문학이라고 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양의 강점과 서양의 그 분석적인 것 이걸 종합해서 명상화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가지 김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교 용어를 써서 지금 이걸 하는데 결국은 명상법을 그냥 마음을 그냥 컨트롤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마음을 넘어선 자리 이것을 갖다 지적하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많은 그 말이 지금 있었는데 결국 초점은 그거 같아요. 내 운명은 주어진 것이다. 뭐에서 생각에서 주어진 것이다. 생각 또 그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그 포함된 오온이 나다고 생각하는데 오온이 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상법이 분명히 있었다.
불교에서 있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그 명상법을 지금 제시하셨습니다. 그 명상법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좀 묻고 싶은데, 서양 사람들의 게슈탈트나 그 알아차림 명상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불교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 그 자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명상법이 사티다 그랬는데, 하나만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요 염기즉각 각지즉실이라는 것이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그 굉장한 그 의미에 조금 설명 좀 부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염기즉각 각지즉실이면은 그 생각의 세계를 넘어서는데,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명상법을 우리가 붙임으로써 생각이 내가 아니다, 생각이 나다, 생각이 내가 아니다, 나다가 아니라 생각을 넘어선 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이걸 사티 명상에서 지금 밝혀진 것으로 지금 생각하는데요. 사티 명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해주셔야 여기서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는 사티 명상, 염기즉각 각지즉실이라는 그 말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서 사티에 대해서 조금만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능성은 다 지금 내보이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내 삶 속에다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 저는 다른 모르고요. 수학에서 차원 이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체를 고치고 바꾸고, 좋은 생각을 나쁜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동시에 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영의 자리라고 아까 잠깐 말씀도 하셨는데, 그걸 조금만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거만 염기직 차원이동. 네. 그게 지금 염기직과 각지직인데 차원이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 교수님 많은 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는 생각, 감정, 오감, 내 몸뚱이, 이게 나냐? 그걸 바라보는 자가 나다. 그럼 어떻게 일상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그 사티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티 명상에 대해서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 김 교수님 말씀을 조금 더 보완하면, 하나는 시간 공간을 넘어서 과거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있어라. 이제 집중, 이제 사마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바사나가 일어나려면 그걸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라보는 자가 되면 생각이 내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나다고 할 때는 생각의 운명에 휩싸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것만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일상 명상에서 연결이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따로 하지는 않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것만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명 다 해서 끝났어, 시간적으로. 예. 그게 좀 다른 거 아니고요. 결국 차원이동이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학적으로. 수학에서는 차원이동이 돼버리면 바라보는 대상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자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나쁜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차원이동이 돼버리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구별이 크게 되지만,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은 같은 것이다.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이게 다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려면 뭐가 되냐? 사티 명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서양으로 넘어가면서 서양에서도 이걸 받아들였고 동양에서도 동서양이 없는 거죠 지금 사실은. 그것이 이제 차원 이동이라는 것인데요. 차원 이동이 돼버리면 아래 차원은 좋고 나쁘다, 많다, 적다, 비교의 세계가 아닌 절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학에서는 차원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말씀드리기 여기서 좀 어려운데, 그냥 제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 갖고서 차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제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반쪽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로는 전체 수를 포함한 제로도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도 있습니다. 그럼 제로라는 건 뭐냐? 전체이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제로의 자리에다 놔버리면, 근데 그것이 이제 수학에서 그 이원론이 불이 이론론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요. 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면 우리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원론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근데 이원론의 세계가 불이 이론론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로라는 거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라는 얘기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사실은 제로라는 말은요. 제로는 모든 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 제로거든요. 도로. 근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는데 전체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론이 아니냐.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요. 영의 자리를 기호로 하지 말고 직접 내가 느낄 수 있다 이겁니다.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좋은 생각이 올라오면 기분 좋죠. 그렇죠? 나쁜 생각은 기분 나쁘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은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좋고 나쁜 게 없는 거죠. 좋고 나쁜 걸 넘어선 게 차원 이동이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일반 숫자는 크든 작든 있는데 제로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럼 제로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명상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미 개발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티 명상인데 내가 생각이 올라와. 그럼 그 생각 좋다 나쁘다 가리지 말고요. 가리는 세상도 있죠. 물론 있지만 그걸 잘 써먹대. 진짜는 생각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보고 있는 자리가 제로 자리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간단히 차원 이동이라고 보고 하는데 이 명상법 개발에서는 이걸 일일이 명상법에 개발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수시법 배웠고 대상을 놓고 바라보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게 시공간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경우는 과거나 미래에서 공간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과거나 미래는 제로 자리에서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죠. 그럼 지금 이 순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사티 명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로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과거로 가지 말아야겠다. 미래로 가지 말아야겠다. 이 자리에 있어야 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과거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로 가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제가. 미래로 갔다 미래로 가고 있구나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 자리는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넘어선 초월의 자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상법에다 개발해 놓은 것이 사티 명상이다.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티가 차원 이동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명상법을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게 지금 개발되어 있고 저기하고 알아차린 명상 뭐 이렇게 떠드는데 결국 초점은 뭐냐? 내가 잘나야겠다. 내가 잘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잘나야겠다고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걸 근거로 해서 여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는데 전부 다 여기다 비춰보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명상이든지 그 자리에 차원 이동만 될 수 있다면 되는데 내가 차원 이동을 하려고 해서 차원 이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원 이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동안에 차원 이동이 된다고 말입니다.